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예를 들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안다. 이런 법정 진술을 해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사들에게 술을 접대했고 그중에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 또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도 수억 원을 건넸다. 그런데 검찰에 이를 얘기했는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갔고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쳤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문건에 대해서 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9월 16일 어림에 이것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원본의 맨 앞장을 보면 9월 16일 어림에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업체들에서 다 인증을 받은 그런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를 어느 정도 공식력을 갖다 더해진 그런 절차를 가지고 그 이후에 언론사에 보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서부터 미리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문건이죠. 그런데 재판정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전 정무수석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문건이 그 이후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문건은 검찰의 수사나 재판이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사용하고 싶어서 묵혀놨던 그런 비장의 카드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감춰뒀던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를 딱 내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은 대검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죠.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 나와 있는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찰에 들어간 상황들까지도 대검에서는 일부 조사를 하려고 김봉현 회장한테 시간을 갖다 잘못 가르쳐 주는 등 해가지고 방해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검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주기 위해서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주변 인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감찰을 하고 나서 그 입장을 중간이라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지금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독립된 수사의 어떤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동일하게 검찰총장에게 맡겼다가는 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검찰들도 오히려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독립적인 어떤 수사들이 좀 필요하다. 검찰총장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형태를 얘기하면서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첫 일성이 터져 나오는 게 대검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런 정도의 워딩은 제가
평론을 시작한 다음에 처음 보는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의 그 일개 외청에 불과한 그런 검찰청인데 그 검찰청의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그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대검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명예훼손으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철저한 항명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또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가 그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대검의 어떤 일련의 행보들 때문에 오히려 김봉현의 입장문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특히 자중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특단의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김봉현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검사들의 비위라던가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뭐 수억 원을 줬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데 대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 정치인 관련 그 의혹은 바로 보고를 받자마자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고 검사들 관련 비위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므로 이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상모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한 법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별도로 감찰관은 별도로 수사팀을 꾸리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그 채널 A 관련 사건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죠.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지금 격렬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아까 그 김봉현 씨의 옥중 서신과 관련해서 모 기관의 인증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뭐 공증을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김봉현 씨 원본이 있어요. 그게 있기는 한데 사실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법률사무소에서 재판에 낼 때 쓰는 서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앞에가 일면이 그걸로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한 거는 같은데 이게 말씀한 것 같이 뭐 확실한 인증이라든지 그런 결차를 거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작성됐는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번에 왜 말씀하셨는데 저번까지는 이제 여권 인사들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공수처법 통과라든지 공정경쟁 3법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하필 보수 언론이 앞다투어 이런 보도를 한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여권 의사들이 대거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공수처법 통과라든지 공정경쟁 3법에서 어떤 야권이 지금 여권이 추진하는 그런 정책의 동력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윤석열 사단이라든지 검찰 개혁 같은 여기에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는 서신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이거를 그러면 액면 그대로 다 믿어줘야 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별도 수사 주체 방식을 검토하고 수사지휘권 발동 얘기를 하셨는데 법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수사관과 그러니까 검사들과 야권의 비위를 알고도 이거를 뭉갠 의혹이 있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을 법무부가 어제 속보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야권이랑 검사랑 묶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법무부에서 지금 김봉현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3일 동안 감찰에 착수를 했다 그랬는데 어제 SBS 저녁 보도를 보면은 송상현 남부지검장이라든지 당시에 조사했던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보고를 했고 윤석열 총장이 묵인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감찰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를 하고 이런 결론을 법무부에서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은 검찰총장 중상모략이다 대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 물론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한다거나 검찰총장의 의혹이 있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좀 전에 국감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윤갑근 씨, 그다음에 이성범 씨를 그 김봉현 씨가 접대한 검사라고 하면서 이게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띄워놓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오늘 아침 신문만 제대로 보더라도 윤곽근 검사장은 어떤 그 로비 대상으로 연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의혹이 불거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접대를 한 사람은 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 신문만 보더라도 윤곽근 검사장이 여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알았고, 그리고 부부장이 고검장급이랑 같이 이렇게 뭐 룸사롱 같은 데서 접대를 받았다.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모 매체에서, 여기는 보수 언론 아닙니다, 바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오늘 국감장에서 김진애 의원이 이렇게 언급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사실은 맞는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길게 그 문건이 재판정에서의 발언보다 더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이 문건에 의하면 이 수사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일부 그 변호사들에 의해서 어떤 주장까지 나오고 있냐면요. 이 전관 예우를 받고 있는 A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다 검찰과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쏘 변호사라고 거기 썩 적혀 있습니다만 와가지고 뭐 일부 돈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변호를 하는 척하는 그런 변호사를 섭외하고 다녔고, 내가 그 섭외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까지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 세팅에 따라서 언론들의 보도까지도 이어진 것들이 존재한 것이고, 그것을 보고 김봉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의 카드를 썼다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게 돌출적이고 갑자기 됐고 뭐 이 사람이 뭐 이해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더 해봐야 되고 자중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런 문건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뭔가 정치 게임을 하려고 했다든가 뭐 혹은 뭔가 물타기를 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입장문이 그 잘못 가고 있는 재판, 그리고 언론들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던 그런 재판들을 되돌리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야 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살기 위해서 쓴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사는 거는 뭔데요? 빨리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이 문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A 변호사라는 사람 저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이 A 변호사라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접대한 시점이 작년이에요. 근데 라임 수사팀 꾸려진 네. 거는 2월이잖아요. 자기가 뭔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었으면은 이런 거에 대한 계속 이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접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문건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라임 수사팀에 들어갈 검사라고 소개를 했다거나 아니면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이면 보석을 하고 말고는 법원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누구를 한 건 터트려 가지고는 그런 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하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봉현 씨의 옥중 서신문 어떻게 봐야 할지 그 배경, 의도까지 한번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여야 정치권 이 사안을 상당히 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 검찰, 검사 비위와 야당 로비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수처를 서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제 라인과 옵티머스에 대한 특검을 공식으로 제안한다. 여당 반드시 이 특검 받아들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등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특검을 설치해서 이 관련 사안 풀어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전문가로서 이 두 사안 중에 어떤 쪽이 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공수처 지금 통과돼도 네. 이렇게 검사들 임명하고 하려면은 한 몇 달 걸릴 텐데, 그렇죠. 이 옵티머스 사건 자체를 그때까지 이렇게 홀딩 시켜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검찰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를 반대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어떤 정권에 부합하는 수사만 하게 될지,
반대 진영의 탄압 수단으로 이용될지 그 부분을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는 정권에 문제가 있다면은 공수처는 통과돼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걸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야권 인사들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권 인사들 네.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랑 김태현 의원이랑 뭐라 그랬냐면은 저번 주였어요. 옵티머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허위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3개월 전부터 사실상 수사가 스탑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보고를 받으셨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총장도 안 받았다는 보고를.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그 법무부의 그 재빠른 정광석화 같은 이런 재빠른 발표도 어제 그 속보로 한 2시경에 떴거든요. 이것도 과연 어느 범위까지 감찰을 하고 저런 말씀을 총장의 의혹을 사실상 거의 단정을 하고 얘기를 하셨던 건지에 대해서 사실상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추미애 장관이 어떤 수사 지휘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특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이라는 것, 일단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검 후보들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해서 검찰과는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안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이와 관련해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평론가님, 야권 인사들이 지금 연루설이 나오는 가운데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사실관계를 또 확인해 보자면 우리 앵커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특검도요 몇 달 걸립니다. 특검 법 일단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 통과할 때 그 국민의힘이 장외투쟁한다고 합니다. 과연 제대로 그 도장이나 찍어 주실까요? 의석 안으로, 그러니까 국회의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실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외투쟁에 어떤 그 포석을 깔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든 특검이든 공수처는요 조금만 서두르면은 오히려 법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추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내에 얼마든지 출범시킬 수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왜 국민과 약속 다 해놓고 안 합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반대했던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공수처는 함께 다 약속했고 함께 다 법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합의라고 하는 건 다 어디다 팽개치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검으로 결국 가자는 건 시간을 끌자는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이 수사를 유야무야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특임검사 얘기도 나오던데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검사입니다. 어떻게 공정성을 갖다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제대로 당겨서 이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그 수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는 빨리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에 그 수사를 맡기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청와대니 뭐 민주당이니 이런 데서 뭐 정치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이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을 마구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청와대는 딱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김봉현의 문건이 나오기 전에 청와대에서는 먼저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에 그 신뢰를 보내면서 그 계속 기다리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 거대한 의혹들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그대로 수사를 맡긴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방법은 그 공수처라고 하는 그 지금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이 기관을 연내에 빨리 만들어서 최대한 딜레이되는 시간을 갖다가 줄이면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 그걸 하기 싫기 때문에 특검 얘기하고 또 뭐 장외투쟁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참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주장의 그 셈법에 대해서도 짚어드렸는데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신중하게 보자,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짧게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재현 변호사님께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봉현 씨가 5천만 원을 건넸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강 수석,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김봉현 씨를 고소한 상태인데 아울러서 옥중 입장문에 또 여러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전직 변호사라던가 뭐 검사 등등 이름이 거론이 됐고 이들을 일단 성명불상인데 일단 이들을 강기정 전 수석이 고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친절한 금자씨에서 너나 잘해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강기정 수석님한테는 죄송한데 사실 그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님이 돈을 안 받으셨다면 정말 억울하고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고발하는 것 자체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데자뷰가 생겨요. 이게 어떤 문건이냐면 그 서신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윤석열 총장이 힘을 받으려면 여권 인사들이 들어가야 되고 뭐 강기정 수석님 얘기도 나왔다 그래요. 근데 예전에 그 채널A 검언우측 얘기할 때도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윤석열 총장이 힘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데자뷰가 생겼는데 유시민 이사장이랑 강기정 수석님은 사실 그 진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기정 수석이 만약에 이 사건에서 돈을 받은 게 맞아서 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권 자체에 큰 타격이 갈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만약에 그 윗선이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강기정 수석이 뭐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으면 힘을 받는다? 아니 지금 인사 몇 번 나가지고 검찰총장이 대검에서 혼자 빵칼 들고 계신데 무슨 힘을 받는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네. 강기정 수석이 본인이 무고함을 밝히는 게 우선이지 여기서 나온 그 성명이 나와있지도 않은 성명불상의 검사와 변호사까지 네. 고발을 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전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앞으로 아마 검찰이 고발이 된 이상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사안 진행 내용도 계속해서 뉴스 오늘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